이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를 원하는 만큼 여러 페이지를 크롤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합니다. 이번 강의는 제 예전 강의였던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 가져오기에서 만든 소스 코드를 수정해가면서 만듭니다. 그런데 굳이 그 강의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소스 코드가 짧거든요. 한 15줄, 빈칸 포함해서 17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사용하는 걸 불러와야겠죠. import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와 URL 라이브러리의 path를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beautiful soup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크롤링을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, 물론 제 생각에 이 강의는 크롤링을 해보신 분들이 들으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설치를 하셔야 돼요. 처음 하시는 분은 콘솔 창에서 pip install beautiful soup 이렇게 해서 뒤에 꼭 살을 붙이셔야 됩니다.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시작을 하면 베이스 URL과 플러스 URL이 있어요. 베이스 URL은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이 베이스 URL에 뒤에 만약에 우리가 파이썬을 검색을 하면 뒤에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검색을 하면 블로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플러스 URL은 인풋으로 받을 거예요. 인풋으로 받아야지 원하는 걸 항상 검색할 수 있죠.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URL이 만들어집니다. 그런데 한글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 URL 라이브러리 파스에 quote 플러스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글로 된 부분을 웹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인코딩을 해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베이스 URL과 합쳐서 URL이 만들어지고요. URL을 가져왔으면 이제 분석을 시작합니다.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의 URL 오픈으로 이 위에서 만든 URL을 오픈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뒤에 리드를 붙여요. 이렇게 해서 읽어서 HTML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됩니다. 그 HTML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된 거를 beautiful soup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.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게 이 soup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이 아래 이 title이라는 변수는 soup에 들어있는 것 중에 find all 전부 찾아낼 거예요. 클래스 sh 블로그 title이라는 걸 가진 걸 전부 찾아내서 이 title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타이틀 안에는 이 sh 블로그 title이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저장이 됐어요. 그러면 그거를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. 반복문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반복을 해서 각각 그 중에 불러낼 겁니다. 한번 반복할 때 그 안에 있는 속성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가진 거를 가져오고 여기에 그 다음에는 또 href 속성을 가진 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할 겁니다.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. 자, 검색어는 파이썬으로 해보겠습니다. 파이썬 하고 잠깐 기다릴 새도 없이 바로 실행이 됐죠. 자, 여기 이게 타이틀, 이게 아까 그 속성에서 타이틀이에요. 이 제목 부분이. 그리고 여기 URL, 이걸 누르면 이 타이틀의 블로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이 href 이 속성이죠. 지금 이렇게 먼저 만든 거는 블로그 검색 결과에서 첫 페이지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요. 지금 이제 새로 만들 거는 이거를 수정을 해 가면서 원하는 만큼 뭐 3페이지면 3페이지, 5페이지면 5페이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꿀 겁니다. 자, 먼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여러 페이지를 크롤링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이 크롤링 한 것만 봐도 반복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잖아요. 지금 이건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. 왜냐면 뷰티풀 숲으로 뭔가를 가져와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찾아내서 출력을 하느냐란 말이에요. 근데 블로그를 여러 페이지를 가져오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아까처럼 제목이랑 주소를 가져올 거면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겠죠. 그런데 여기서는 첫 페이지만 가져오니까, 그리고 지금 이 URL이 첫 페이지로 고정이 돼서 그런 거죠. 그럼 여러 페이지를 가져오려면 여러 페이지 주소를 다 가져와 놓고 3페이지면 3페이지, 1페이지, 2페이지, 3페이지 주소 3개를 가져와 놓고 주소 URL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. 반복문을 통해서 바꾸고 그 반복할 때마다 출력을 하고, 이 출력이 완료되었으면 주소를 두 번째 페이지로 바꾸고 다시 출력하고 세 번째 페이지로 바꾸고 출력하고, 이런 반복일 뿐이에요. 아주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
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만 듣고 바로 강의를 멈추고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고, 그래도 조금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시작을 하려면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. 네이버에서 똑같이 파이썬을 검색을 해볼게요. 파이썬. 그리고 블로그 탭으로 갑니다. 블로그 탭으로 쭉 가면 지금 첫 페이지, 아까 불러온 크롤링 해온 첫 페이지가 나오고요. 아래 이렇게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죠. 두 번째 페이지,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 겁니다. 분석을 해봐야죠. 소스 코드를 봐서, 자, 지금 두 번째 페이지, 우리가 도착해 있는 페이지는 일단 링크가 없어요. 링크가 없고 클릭을 할 수가 없죠. 지금 그 페이지니까. 이게 스트롱 태그로 해가지고 여기가 강하게 돼 있고, 나머지 그 다음 페이지들은 쭉 이렇게 주소가 나와, href 속성에 어떤 주소로 넘어갈지가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이 다음 거니까 이게 3이겠죠? 눌러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 번째 페이지로 들어갔어요. 그러면 이 주소를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. 복사를 해와서 편집기로 돌아간 다음에 한번 붙여넣기를 했고요. 아까 여기는 두 번째 페이지죠. 여기도 소스 코드를,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. 자, 한번 살펴보면 좀 길긴 한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. 거의 다 똑같아요. 거의 다 똑같고, 여기 중간에 알 수 없는 부분, 이게 이제 파이썬이 변환이 된 거예요. 파이썬 한글 자체가 URL에 맞춰가지고 인코딩이 된 거죠. 그리고 쭉 또 똑같아요. 나머지 다 똑같다가 마지막에 여기 포스트 앤 스타트, 여기는 11이고 여긴 21이에요. 이게 뭔가 규칙에 따라가지고 숫자가 바뀌는 것 같죠? 그러면 한번 다시 여기서 4페이지를 가볼게요. 4페이지를 가보면 우리 생각이 맞다면 이게 이렇게 숫자가 31이죠.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1페이지를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. 1페이지를 들어가서 주소를 복사해서 보면 1페이지니까 앞에 넣을게요. 여기는 1입니다. 자,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10씩 더해졌어요. 1, 11, 21, 31. 그럼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뒤에 숫자가 91이면 10페이지겠구나. 그럼 한번 91을 넣어서 가보는 거예요. 일단 가보면, 자, 10페이지가 왔습니다. 바로 10페이지가 왔죠. 우리 예상이 맞으니까 이 반복을 할 때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규칙이 없으면 사실 반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. 주소를 반복적으로 넣어서 만들 거면은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. 나머지는 다 똑같고 뒤에 숫자만 바뀌니까 여기에 규칙을 만들면 되는데, 1페이지는 1이니까 사실상 뭐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죠. 지금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 거예요. 변수를 만드는 게 이제 페이지 넘이라고 할게요. 페이지 넘. 이 변수를 만드는 이유가 이 주소에서 맨 뒤에가 계속 바뀌잖아요. 우리가 항상 바뀌는 거는 검색어와 주소밖에 없어요. 근데 검색어 같은 경우는 여기 인풋으로 입력을 받고 나면 그 이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서 완전히 돌릴 때까지는 검색어는 똑같죠. 하지만 마지막에 이 숫자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. 페이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야 되니까. 그래서 이 페이지 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, 일단 이건 1로 지정을 할게요. 아무래도 대체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가져올 때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가져오지,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은 파이썬을 검색을 해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가져와야지,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URL도 이제 이 위에 거를 안 쓰고 바꿀 거예요. 이거를 기본 URL로 해서 URL 이걸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. 베이스 URL은 이제 이건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인풋으로 검색어 입력은 받을 건데, 이 URL은 이렇게 베이스 URL이랑 더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quote 플러스 이 부분은 바로 인풋에 바로 적용을 시킬게요.
바로 적용을 시키고 이 부분도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URL에서 여기 이 부분이랑 마지막 이 부분은 계속 바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포매팅을 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. 우린 간단하게 F를 사용해서 포매팅을 할게요. 그럼 여기 부분, 이 부분에는 페이지 넘이 들어가겠죠? 페이지 넘이 들어가고, 자, 여기 이 쿼리 다음 이 부분이에요. 바로 여기 딱 보면 티가 나요. 이거는 여기는 이제 플러스 URL이 들어가겠죠. 플러스 URL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한번 잘 됐나 테스트를 해보려면,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테스트를 중간중간 잘 해줘야지 뭐 이제 문제가 안 생겨요. 실행을 시켜보면 검색을 입력하세요. 파이썬. 자, 여기 주소가 나왔죠. 주소가 자동으로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1페이지 가져온 주소랑 똑같아요. 여기 이제 파이썬 부분이 자동으로 변환돼서 들어가고 맨 끝에 숫자 1 그대로 들어가고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일단 삭제를 할게요. 프로그램 길어지고 보기도 힘들고 삭제를 하고, 자, 이제 인풋을 하나 더 받을 겁니다. 인풋을 하나 더 받는 이유는 몇 페이지 크롤링 할 거냐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물어봐야겠죠. i라는 하는 변수를 만들고,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하세요. 인풋 몇 페이지 크롤링 할까요?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. 물어보는 것도 물론 뭐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만들어서 반복을 돌릴 건데요. 반복은 뭐 for문으로 해도 되고 while문으로 해도 되는데, 저는 일단 여기서는 while문을 사용을 할게요. while 하고 조건은 일단 좀 이따 넣겠습니다. 자, while 했으면 여기서 뭐가 반복이 돼야 되느냐, 이 주소가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이 주소는 여기 들어있을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이 안으로 들어가고, 그 다음 이 아래, 왜냐면 반복을 이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첫 페이지, 두 번째 페이지, 세 번째 페이지. 여기에 맞춰서 이 주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게 필요합니다. 여기에 이 주소를 분석을 해야죠. 분석을 하고, 자, 여긴 똑같습니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하면 여기 주소에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몇 페이지 크롤링 할까요? 했을 때 일단 이 페이지 넘은 1이잖아요. 1페이지를 크롤링 해와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게 HTML 분석을 한 다음에 타이틀과 href를 출력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다른 URL,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, 2페이지, 3페이지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은 어떤 조건을 넣어가지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자, 이게 끝났어요.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 페이지 넘이 일단 바뀌어야겠죠. 페이지 넘은 자, 아까 1 다음에 10일, 20일, 30일이었잖아요. 각각 10씩 증가를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10을 더해줄게요. 10을 더하면 이 다음 반복을 할 때는 11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 반복을 할 때는 21이 되고요. 자, 그럼 언제까지 반복을 하느냐? 페이지 넘이, 전 여기다가 last p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. last page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뜻할 건데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페이지까지 크롤링을 할 거면 거기에 페이지 번호 91이 되잖아요.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숫자, 주소의 맨 마지막 이 숫자 부분이 91이 돼야지 10페이지가 되는 거잖아요. 아까 본 것처럼 91이 들어가면 10페이지가 갑니다. 그러면 이 90일이 됐을 때 우리가 몇 페이지 크롤링 할까요? 하면은 10페이지를 할게요 하면 10을 넣겠죠. 10을 넣어서 90일에 도달했어요. 그러면은 그걸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101이 됐을 때는 크롤링을 하면 안 되고 멈춰야 되잖아요.
그러니까 여기서 10페이지는 91, 또 그 앞에 9페이지는 81. 이거 대충 제가 그냥 생각한 규칙은 이겁니다. 원하는 페이지 곱하기 10을 하고 마이너스 9를 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 몇 페이지 크롤링 할까요? 이 i에서 받았어요. 얘도 곱하기 10을 하고 마이너스 9. i가 10일 경우에는 100에서 9를 빼니까 91이 되죠.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91이 되고, i가 9일 경우는 81이 되고 하니까 맞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라스트 페이지에 넣어주면 되죠. i 곱하기 10 마이너스 9. 그런데 이 i에다가 i를 이렇게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인풋 태그에서는 우리가 입력받은 숫자가 입력받은 게 숫자라고 치더라도 문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. 페이지 너미. 자, 이 다음에 들어야 될 거. 반복을 언제 끝내느냐가 되는 거잖아요. 작아야겠죠. 라스트 페이지보다 작아야 되는데, 자, 이걸 잘 보면은 라스트 페이지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페이지까지 하면은 91이 되잖아요. 그럼 91페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페이지 넘이 81일 때 끝나요. 왜냐? 페이지 넘이 결국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90일이 되면 라스트 페이지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아지잖아요. 같은 게 되기 때문에 90일이 됐을 때는 크롤링을 안 하고 끝내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여기다 그냥 숫자 1만 더해주면은 이 라스트 페이지는 10페이지까지 크롤링 할 때 91이 아니라 91이지만 여기에서는 92가 되는 거잖아요. 조건이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까지 크롤링을 할 수 있겠죠.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, 그냥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안 되죠. 페이지 넘이랑 다 증가시켜주니까 페이지 넘은 10씩 증가를 해주고, 그리고 지금 이대로면은 굉장히 보기가 힘들 거예요.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, 실행을 시켜볼게요. 파이썬 한 3페이지만. 아까랑 달리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져왔어요. 맨 마지막이 블로그래퍼의 인프런 파이썬 강좌 소개인데요. 한번 가서 보죠. 3페이지가 진짜 어떤 내용인지. 3페이지 마지막이 블로그래퍼의 인프런 파이썬 강좌 소개. 자, 우리는 잘 가져온 거예요. 지금 잘 가져왔는데 쭉 가져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보기 좋게 만드는 것만 하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.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.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. 카운트. 이것도 1로 시작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을 항상 할 거예요. 자, 포매팅이죠. 어떤 페이지 결과냐. 카운트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맨 처음 실행했을 때는 카운트 이게 1이니까 1페이지 결과입니다가 나오겠죠. 그리고 여기는 지우고 프린트 빈줄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페이지 결과 쭉 출력하고 빈줄이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카운트도 증가를 시켜줘야죠. 1.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반복문이 끝나잖아요. 두 번째 돌아갔을 때는 이 카운트는 2가 되죠. 실행을 시켜보면 파이썬 똑같이 3페이지만 쭉 가져온 걸 보면, 자, 아까보다 보기가 좋아요. 1페이지 결과입니다가 나오고 끝나고 빈칸 나오고 2페이지 결과입니다 나오고 끝나고 빈칸 나오고 3페이지 나오고 이렇게 좀 더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제 프로그램을 리팩토링 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방금처럼 그냥 보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. 자, 이제 따라 해보셨을 때는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.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반복을 한 번 더 할 뿐이에요. 이 반복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만들었던 게 들어가는 거죠. 반복을 하는 이유는 URL이 바뀌기 때문에
페이지마다 URL이 바뀌니까 반복을 했을 뿐이고, 지금 실습은 네이버지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뭐 구글, 뭐 다음, 뭐 인스타그램, 뭐든지 다른, 물론 안에 소스는 당연히 달라집니다. 각각의 조건으로 뭐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어서 뭐 어떤 걸 해줘야 될 수도 있고, 뭐를 막아놔서 뭐를 추가해줘야 될 수도 있고, 그런 거가 있으니까.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건 이 부분이며, find all 아니면 select를 사용하든 어떤 거든지 이 부분과,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되느냐, 어떤 식의 조건을 주어야 되느냐, 이런 지금 제가 준 조건들 있잖아요. 이거는 만드는 사람마다 다 바뀔 수 있어요.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그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게 크롤링을 잘하는 비법입니다.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 여러 페이지 크롤링 하는 것에 대한 강의였는데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